네, 3월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3대 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큰 변동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어서 이준호 캐스터와 함께 연준의 복잡해진 셈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가 리포트 FOMC 특집 연준은 미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입니다. 지난 월요일 개장 전에 발표된 2월 소매 판매 데이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확실히 미국 경제의 둔화 신호를 나타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별력 있게 지출을 하곤 있지만 변동성이 큰 휘발유, 자동차를 뺀 통제 그룹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월가에서도 확실히 경기 침체 때의 행동 수준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하지만 4월 2일 상호관세 등 여전히 정책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일 것이다라는 의지와 물가는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예측보다 하회했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이전 4.3보다 높아진 4.9%를 기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결과를 보였는데요. 이 기대치가 현실화되면 연준 또한 골치가 아파질 것입니다. 소비가 둔화했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을 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을 계속 내놨던 겁니다. 특히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에 주시하고 있는데 오스틴 굴스비아, 수잔 콜린스 위원, 패트릭 하커 등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평가하긴 어렵다고 전했는데요. 관세로 인한 심리 지표들보다 실제 경제를 반영하는 데이터로 통화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점도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위원들이 관세와 인플레이션 상관관계의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금리를 내리는 시기는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2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점도표가 수정될 수도 있는데 수정된 결과값이 연준도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증시엔 악재로 작용하게 되죠. 다행히도 이 기대 심리와 다르게 미국의 실제 경제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나쁜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기 둔화와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표만 봤을 땐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라는 발언을 통해 침체 우려와 인플레이션 걱정으로 꺾인 미증시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동안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는 파월 풋이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도 하드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 데이터가 관세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주시할 것이라는 말로 이번 기자회견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OMC 특집 월가 리포트였습니다. 네, FOMC 특집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경 글로벌 마켓. 이번에는 월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현재 나가 있는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석 특파원. 한국 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새벽 3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을 텐데요. 월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번 FOMC 전반적인 뷰가 좀 어떤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월가에서 패드데이라고 부르는 날인데요. 여기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회의 결과가 나오고 제롬 파월 의장이 30분 뒤에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월가 예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4.25에서 4.5%로 유지될 것이란 겁니다. 통화정책 성명서의 경우 성장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말에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모건 스탠리는 밝혔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점도표의 경우에는 12월 점도표에서 제시한 올해 2회, 즉 50bp 인하 전망을
인하 전망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만약 중간값이 움직이게 된다면 웰스파고 경우에는 3회 쪽이 가깝다고 보고 있고 도이치뱅크는 1회다라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2번 인하를 가리키는 중간값은 유지가 되지만 이 점의 분포는 매파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은데요. 골드만삭스와 에버코어의 경우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는 19명 페드 멤버 중에 10번째 중간값은 2회 인하로 유지되겠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1회 인하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 변동 가능성 때문인데요. 이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제 전망 요약인데요. 페드는 지난 12월 이 경제 전망 요약 SEP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2.1%, 실업률은 4.3%, 인플레이션 즉 근원 PC 물가는 2.5%로 제시를 했었죠. 월간은 이번에 성장률은 2%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실업률은 0.1%포인트가량 높이고 또 더 빠른 인플레이션 하지만 여전히 3% 미만의 근원 PC 물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하는 게 실업률 전망치인데요. 이를 낮추지 않으면 시장의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30bp나 올린다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에버코어는 시장이 둘 다 싫어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요. 지난 3월 7일에 했던 것처럼 미국 경제는 좋은 위치에 있고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약간은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을 기대하는 시각도 조금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이 다소 증가했다라고 인정하는 등 약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두 번 해도 놀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이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 그러니까 그 양적 긴축이 이번에 좀 종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는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월가 예측은 좀 어떤지 알려주시죠. 네, 이번에 보유 자산 감축, 즉 국채와 모기지증권을 줄이는 QT를 일시 중단하거나 규모를 속도를 더 줄일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이 좀 있는데요. 지난 1월에 연방정부 예산이 부채 한도에 도달하면서 미국 재무부는 지금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페드에 맡겨놓은 일반 계좌, TGA 계좌라고 부르는 데서 돈을 꺼내서 쓰고 있습니다. 6월께면 이 돈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할 텐데요. 만약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재무부는 바닥에 도달한 TGA 계좌에 있는 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페드도 QT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회수하게 된다면 단기 자금 시장에 충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채 한도 이슈 해결을 앞두고 QT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힐 수 있다는 게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버코, 또 도이치뱅크 등의 견해입니다. 사실 지난 1월 FOMC 회의록을 보면요. 다양한 위원들이 QT의 속도 둔화나 중단에 열려 있다. QT를 중단하거나 멈추면 자금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불확실성이 거친 뒤에 QT를 재개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QT에 대한 전망은 이번에 월가 의견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TD뱅크나 웰스파고 등은 FOMC가 이번에 QT 관련 사항은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논의는 하겠지만 발표를 5월 회의 때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한국경제신문의 김현석 특파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수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징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FOMC 특집인데요.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 전환했네요. 0.89% 정도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 큰 변동성은 없다라고 확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쪽으로 갔을 때는 금 가격 계속해서 최고가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를 대기하고 있는 미국 증시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네.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시장에는
지금 시장의 뷰가 좀 그렇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FOMC에 불안감보다는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동결 확률은 현재 99%인 상황입니다. 제가 관련돼서 그 패드와치 기준의 내용을 좀 갖고 왔는데 이걸 좀 해석해드리면 일단은 3월은 99% 동결 확률이고 5월도 다음에 있을 5월 FOMC도 동결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에 한번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고 9월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한 번, 그러니까 연내 2번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그러니까 점도표가 아닌 시장에서 예측하는 금리 인하 기조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높아지면서 연내 3회까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가 보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물 금리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10년물 금리 경로가 현재 4.8까지 올라갔다가 4.1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내려가지 않으니 그러면 기준금리를 끌어내려서라도 이 10년물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약간 방치하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연준 입장에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런 명분을 갖고 금리 인하 기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도 이제 금리 결정이라든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고 나서 시장의 반응이 어떤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FOMC 이야기를 더 깊게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FOMC가 중요한 게 기준금리 결정도 물론 있겠지만 성명서도 나오고 점도표와 SEP가 나오기 때문일 텐데 일단 가장 먼저 연준은 이번에 사실 최근에 일이 너무 많았잖아요.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일 중에 연준은 무엇을 좀 주목해서 이번에 좀 보고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금리 결정을 하고 발언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연준이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도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서프라이즈한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일관적으로 갖고 있었고 얼마 전에 파월 의장 연설에서 일종의 파월풋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 발언했던 발언들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양호하다. 그리고 물가와 이제 고용 지표는 우리 예상대로 궤도대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이 관세에 의한 불확실성,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뻔한 코멘트에도 시장이 반겼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거고요.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지난주 월요일 날 크게 위축이 되면서 이 공포와 탐욕 지수가 이제 나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파월의 존재만으로 연준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림이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말은 하진 않지만 시장은 좀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에서 2회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50bp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오는 이 3월 점도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네. SEP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 실업률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해가지고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제 현재 3월 FOMC에서 뭔가 변화를 주는 기조를 바꿀 만한 상황은 아닐 거로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관세에서 보고 대응했다는 것처럼 연준 입장에서도 현재 관세, 특히 상호 관세 부분에서 결정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정해야 되는데 이미 선제적으로 조치한다는 건 현재 연준 스탠스에 좀 맞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시장이 기대는 하고 있으나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파월이 아닙니다. 과연 트럼프 앱이 이 해당 시점에서 또 다시 나올까? 그러니까 최근 지난주 금요일부터 트럼프 앱이 좀 조용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연준이 집중받을 때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그야말로 변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 이 기자회견을 보면서 동시에 트루스 소셜도 같이 열어야 하는 우리 투자들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백악관 경제고문이 헤셋이 또 이 상무장관 그리고 재무장관이랑 만나서 4월 2일에 상호 관세 시한을 좀 앞두고서 다른 국가들과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온 점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다시 FOMC로 돌아와서요. 지금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이제 SEP라든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떨까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이제 앞으로 저희는 투자 전략을 FOMC 전후로 어떻게 좀 이어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파월풋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새겨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전에 시장이 어려울 때 이제 슈퍼 파월이라 그래가지고 연준을 굉장히 의지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런 부분이 최근에 트럼프 등장 이후에 연준의 역할과 파월의 역할이 굉장히 위축되었었죠. 근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파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면 파월풋은 뭐냐? 시장이 침체라는 혹은 이제 안 좋은 경제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높이면서 배드 이즈 굿의 이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된다면 지표가 잘 나올 때는 증시가 기대되는 거고, 지표가 안 나올 때는 파월의 개입이 기대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의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하반 경직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투심도 좀 개선될 수 있다. 글로벌 투심 자체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모건 스탠리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어쨌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림이고, 그 기준 자체를 최근의 저점인 S&P 기준 5,500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지지로 작용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과연 이것이 반등이 세게 나올 것이냐 했을 때는 probably not. 그것은 확실하지 않고 경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투자자분들께서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증권 용산 WM센터 김호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